출근을 하던 수희 아저씨의 눈에 들어온 검은 비닐봉지. 그 속에는 이틀 전 실종된 하세준의 머리가 잔혹하게 훼손된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에서 발견된 쪽지 한 장. Hello. Do you want to play a game? 1997년 그렇게 일본을 뒤흔들었던 아동 살해극의 막이 울렸습니다. 하세준의 머리가 발견된 그날 오후,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고베 신문사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僕は今回の殺人ゲームを開始した。僕はこのゲームに命を懸けている。 수사당국은 인근 전과자를 중심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을 봤을 때 반사회적인 30-40대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고베시에서 연이어 벌어진 아동 피습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1997년 3월 16일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근처에 손 씻을 만한 곳이 있을까 묻던 남자가 망치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리치고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괴한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복부를 칼로 찌른 뒤 도망갔습니다. 1997년 2월 10일, 길을 가던 초등학생 2명이 괴한의 망치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기억한 범인의 모습. 수사망에서 배제됐던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6월 28일, 경찰은 이 잔혹한 살인극의 범인을 검거했고 살인범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被疑者は神戸市須磨区居住の中学3年生 A 少年男性14歳です。 5월 24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살해 대상을 물색하던 아즈마는 동생의 친구인 하세준을 발견합니다. 그는 신체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인적이 없는 풀숲으로 하세준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화끈을 풀어 피해자를 목줄라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 안테나 기지국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5일, 집에서 검은 비닐봉지와 칼을 챙겨 시신을 숨긴 장소로 돌아간 아즈마는 철물점에서 훔친 쇠톱으로 목 부분을 절단해 인근 연못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정문 앞에 두고 돌아온 겁니다. 少年は逮捕直後から落ち着いた様子で取り調べに応じていまして、長谷淳君を連れ去って殺害するまでの経緯について淡々と話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아즈마는 그해 10월 고베 가정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살인죄. 하지만 일본의 소년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6세, 아즈마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년법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실제로 일본 소년법 연령을 만 14세로 낮추는 결정적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즈마에게 바뀐 법을 적용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의료소년원에서 정신치료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8년 후인 2005년 아즈마는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2015년 6월 12를 뒤흔들었던 소년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던 때 한 살인범의 범행 내용을 기록한 수기, 절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단숨에 아마존 1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수기의 작가는 소년 A, 아즈마 신이치로였습니다. 13살 중학생이 또래 7명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벌 안 받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년원 갔다 온 거를 현장처럼 여기는 거. 지하철 안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만 14살 미만이라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었는데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 먹었어요. 그냥 집까지 가세요.